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수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신다혜라고 하고요. 저는 에듀랩 선생님 중에서 유일하게 여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클래스팅을 사용한 지 약 5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이제 클래스팅 검색하다 보시면 조영구 대표님의 유명한 사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 앞에서 교과서를 들고 이렇게 인자하신 미소로 이렇게 웃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동학년 선생님들과 연구실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교육부 잡지를 넘겨보다가 그 사진 한 장에 관해서 다 같이 학급 운영을 하던 2012년 그 해를 계기로 해서 벌써 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담임으로도 운영도 해보고 전담으로서도 한번 운영도 해보고 또 청소년 단체 교사로서도 운영을 해봤는데요. 작년 한 해만큼은 좀 뭔가 색다르게 운영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포그래픽 제작을 통한 창의 융합 교육이었는데요. 막상 말은 거창하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굉장히 쉬운 활동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그래픽은요,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입니다. 정보나 지식,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빠르고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걸 가리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새해 버킷리스트와 관련된 인포그래픽이고요. 이것은 커피 맛을 결정짓는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시각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인포그래픽을 소개할 때 보여줬던 자료이기도 한데요. 인포그래픽의 특성상 너희들이 영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자료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른 형태의 인포그래픽도 있어요. 바로 카드뉴스 형태인데요. 클래스팅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카드뉴스나 또 여러분들 많이 보는 에듀콜라에서도 이런 카드뉴스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인포그래픽을 굳이 저희 반 아이들과 한번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해보았느냐, 그런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물론 보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요, 이걸 인포그래픽으로 구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한눈에 좀 더 들어오기 쉬운 자료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겨울철 추천차에 관한 자료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줄글이 많아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걸 인포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평상시에 파워포인트나 인포그래픽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고 있는 이해강이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그분이 이제 포스팅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교육적인 활동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인포그래픽의 제작 과정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요. 주제를 찾고 그다음에 정보 수집과 자료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석하고 그 정보들을 정렬하고 스케치한 다음에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토 및 마무리 단계까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제작된 인포그래픽은요, 이러한 유용성이 있다고 합니다. 방대한 정보를 간단한 시각적인 자료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도 있고요. 그 밖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추론력, 그리고 분석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해력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해력은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곧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역량 포스라고 해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그리고 협업, 그리고 소통, 이렇게 4가지를 아이들에게 좀 심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창의 유아교육 레시피라는 주제를 정해서 R2는 인포그래픽과 친해지고 또래팀을 구성하는 단계를 제작해봤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진로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I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인포그래픽 활용 융합교육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네, P는 인성교육, 그리고 마지막 E는 꼬마 인포그래픽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들로 구성을 해보았고, 작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그래픽의 제작 과정은 저희 반 아이들에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 단계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클래스팅을 계속 이용을 했어요. 자료를 올리고 또 아이들이 업로드하는 데는 클래스팅만큼 적절한 이런 도구가 없다는 생각으로 클래스팅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이런 수업을 전개하기 전에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올바른 SNS 사용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전용 클래스를 따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 클래스 하나가 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클래스를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MBTI도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저작권 교육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해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방대한 양에서 꼭 중요한 내용만 고르고 아이들이 제작해 볼 수 있도록 정보 이미지 검색 능력 기르는 활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총 20차시 분량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았어요. 먼저 릴레이션십에서는 아이들이 인포그래픽과 친해지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인포그래픽 또래팀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작을 하려면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인포그래픽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색상 스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고, 픽토그램, 그리고 EPS 파일이라는 것에서 자신이 원하는 도형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기의 단계로 준비 단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요, 인포그래픽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너희들이 인터넷에 검색한 인포그래픽을 클래스팅에 올려봐 라고 주말 과제를 내준 다음에요. 그 주말이 지나고 난 후에는 창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과 찾은 인포그래픽을 같이 살펴보면서 좀 친해지는 활동을 구성을 해보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색상 스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제가 인포그래픽 제작은 물론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겠지만 가장 간편한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했어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2013년 버전에서는 색상 스포이트 기능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좀 약간 낙후된 컴퓨터실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2010년 버전에서는 그 기능이 없는 바람에 이 기능을 넣었는데요. 굳이 꼭 필요한 활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픽토그램인데요. 인포그래픽을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픽토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림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편에 비상구 보이시죠? 저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픽토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공을 들였던 활동이었어요. EPS 파일이라는 곳에서 도형을 분리해놨는데요. 이제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다양한 그림 자료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PS 파일을 받아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를 하면요. 그룹 해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하기 위한 소스 만들기라는 활동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인포그래픽 제작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드림 레터를 읽어보게 한 다음에 제가 이런 소스만 제공해주고 너희들이 한번 경찰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해봐라 라는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인포그래픽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스는 제공해줬지만 자기들끼리 그 줄글로 된 정보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고
그걸 표현하는 그런 기능을 길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개인별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각자 다 모든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23명이었는데 23개의 직업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별로 각각 필요한 소스 같은 것들은 제가 도움을 줘서 제공해주고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그레이션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인포그래픽 제작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국어와 사회를 통합한 인포그래픽입니다. 국어에서 주시경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이 쓴 편지를 읽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국어 활동에서. 근데 이걸 읽어보고 이제 아이들이 인포그래픽으로 그 주시경 선생님의 연표를 제작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이건 이제 사회에서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중에서 주시경 선생님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그분에 대한 심화학습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어와 미술융합인데요. 역시 국어. 구단원의 주장과 근거라는 단원에서 기념일이 꼭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논설문을 작성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텍시도라는 사이트에서 아이들이 쓴 논설문을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하는 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걸 해보면 아이들이 어떤 주제어를 많이 사용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줄글보다는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 환경기시편을 쭉 분석을 했더니 이 아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또 어떤 부분에 핵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글을 썼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가장 노력을 했던 큰 수업이었는데요. 과학과 인성교육을 한번 융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과학 6학년 첫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2단원 첫 활동에서 흥미진진 생태지도 만들기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수업을 할 정도가 한 3월 중순쯤이었는데 날씨가 추운데 아이들 생태지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잠시 뒤로 미뤄서 꽃이 피는 5월쯤에 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굉장한 예쁜 꽃들이 많은데 너희들도 모르지만 1학년 아이들도 분명히 모를 거다. 그럼 우리가 1학년 동생들을 위한 우리 학교 꽃지도를 만들어서 주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예쁘게 펴있는 꽃을 알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다음 앱에서 꽃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꽃을 직접 아이들이 검색해서 이렇게 가운데 제가 화이트보드에 직접 그려서 같이 아이들이랑 정리를 해봤었고요. 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인포그래픽으로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1학년 친구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활동까지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서로 1학년, 6학년 아이들 둘 다 좋아하는 활동이어서 굉장히 보람찬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실과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레시피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고 또 자신이 만든 그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실습하는 활동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했던 인포그래픽 제작 수업이었는데요. 나눔의 미학이라는 기부단체를 활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필리핀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여름 옷들을 보내주면 이제 나눔 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설탕을 보내주는 그런 단체였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기부 활동에 참여해보고 또 그 기부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따뜻한 인포그래픽 제작하는 활동을 해보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 인포그래픽을 사람 인자로 해놨었어요. 단순히 그냥 딱딱한 인포그래픽보다는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사람 인자를 넣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눔미학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자료예요. 저희 반 아이들이 나눔 활동에 참여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활동들을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인포그래픽을 제작한 이런 사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아래 감사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고 또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뿌듯해해서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물론 좋았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던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포그래픽을 만듦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팅에서 아이들이 만든 자료를 올려서 부모님도 보실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빛내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베스트 인포그래픽 작가에게 상품을 수여하는 시상식까지 열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만들었던 인포그래픽인데요. 뭐 꽃지도 기부 방법 표현하는 법, 그리고 택시도 요리 실습 레시피까지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인포그래픽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인포그래픽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뭐 자유롭게 적어보라고 했어요. 싫으면 싫다, 안 좋았으면 안 좋았다, 괜찮다고 다 써보라고 했더니 힘들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제가 너무 부담을 줬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와중에도 뭐 힘들지만 해야 한다라고 적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너무 부담스러운 과정들이 아니었나라는 마음에서 이제 2학기 때 조금 더 쉽게 또 재밌게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뭐 픽토그램을 제작해서 아이들이 뭐 스피드 퀴즈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니까 그래도 좀 전보다 나아요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인포그래픽 수업을 전부 다 프로젝트를 마친 다음에 했던 설문들이에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게 됐느냐 혹은 뭐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설문을 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이 총 23명이라서 23개 사람 아이폰을 활용한 이런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심한 게 매우 그렇다고요. 가장 연한 게 매우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에 관한 설문인데요. 첫 번째는 소통이겠죠. 아무래도 소통, 뭐 협업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창의력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핵심 역량을 키우기에 적합한 그 도구가 바로 인포그래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교육과 관련된 활동도 있었으니까 진로 성숙도에 대한 설문도 해보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자기들이 이제 직접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커리어넷에도 들어가서 자료도 검색해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직업 정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아이들도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세세한 정보까지 찾아보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사실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교육 및 학습 효과에 대한 설문인데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파워포인트 저장하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디스켓 아이폰을 보면 저장하기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디스켓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장하는 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끝날 무렵에서는 굉장히 능숙하게 잘 다루는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것이 그냥 딱딱한 교과서로 진행하는 수업보다는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역시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아이들이 적절하게 구성된 학습 자료를 받아보면요. 일반적인 텍스트를 봤을 때보다도 323%나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학습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거는 제가 이제 사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6.25 전쟁과 관련된 그 인포그래픽을 제시했던 자료였고, 그다음에 오른편에는 뜻이 비슷한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학습에도 인포그래픽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미처 이제 프로젝트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또 마침 클래스팅 측에서는 러닝카드라는 새로운 이제 기능을 출시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한번 체험을 해보았는데 이런 러닝카드에도 인포그래픽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창의융합 교육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제 부족한 자료이긴 하지만 궁금하신 점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주소로 보내주시면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